안녕하세요. 문근사입니다. 이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좀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음식을 만드는 과정인 이 요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먹방은 유튜브의 아주 중요한 아이템의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하루에 한두 편의 먹방을 시청하는 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먹는 것을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이 먹는 모습에도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에게 요리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요리라고 하면 아주 당연하게 불 위에서 끓이거나 굽거나 지지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요리는 불과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사실 이 불을 가지고 요리하는 방식이 우리 인간을 탄생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은 고릴라와 침팬지와 같은 다른 유인원들에 비해 턱과 치아가 작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모든 종을 지배하는 최상위 포식자의 자리에 올라서게 된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동물들도 이 기억력과 판단력이 있으며 인간이 지닌 능력을 모두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리하는 동물은 없습니다. 인간처럼 사회를 구성하고 군집 생활을 하는 개체는 벌과 개미도 있습니다. 집을 짓는 동물도 있고 인간과 유사한 생활 패턴을 가진 다른 동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리하는 동물은 호모사피엔스가 유일합니다. 인간과 다른 동물의 차이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인간은 요리하는 동물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 직업에 관계없이 어느 정도는 요리사입니다. 나는 요리를 전혀 못하는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도 이 음식이 싱겁게 느껴지면 소금을 칩니다. 자신이 먹는 음식에 스스로 양념을 친다는 점에서 모든 인간은 요리사입니다. 음식에 양념을 치는 동물은 없습니다. 물론 사람들 중에는 생식주의자도 있습니다. 이 생식주의자란 가능한 한 식단의 100%를 익히지 않은 상태로 섭취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생식주의자들의 체중에 관해서 연구를 하면 모두 동일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생식을 하면 체중이 감소합니다. 불로 요리한 음식, 즉 화식에서 생식으로 바꾸게 되면 평균적으로 여성은 12kg, 남성은 10kg의 체중 감소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순수한 생식주의자 중 거의 3분의 1은 체중을 근거로 판단했을 때 만성적인 에너지 결핍 현상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엄격하게 생식을 하면 적절한 에너지 공급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는 절반 정도가 생리가 멈추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생리 불순을 겪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나 상점에 가서 사는 식재료는 아주 전형적인 현대 농업의 산물입니다. 과일이나 곡물, 채소 등은 모두 우리의 입맛에 맞는 최고로 맛있는 종자를 골라서 키운 것입니다. 여기서 맛있다는 말은 에너지 함량이 높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은 소화가 안 되는 이 섬유질이 적고 당분 등의 수용성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익힌 음식은 날 것보다 소화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이는 거의 모든 종이 그 진화 역사와 관계없이 자연스럽게 누릴 수 있는 혜택입니다. 이 송아지나 어린 양, 새끼 돼지 등 가축의 예를 보더라도 익은 사료를 먹을 때 더 빨리 성장합니다. 소는 익은 사료를 먹을 때 우유를 더 많이 만들고 우유 속에 포함된 유지방의 함량도 더 높아집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았던 우리 조상님들은 소의 여물을 끓여서 먹이고 개나 돼지들에게도 익힌 음식을 먹인 것입니다. 인간이건 동물이건 익힌 음식을 먹을 때 살도 더 찌고 번식도 더 잘한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너무도 명백합니다. 열을 가한 음식이 더 많은 에너지를 내놓는다는 증거입니다. 불에 익히면 인체가 음식에서 획득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은 언제나 증가합니다. 실제 실험 결과에 따르면 익히지 않은 녹말 음식의 소화율은 익힌 음식에 비해서 절반밖에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익히지 않은 탄수화물은 같은 양을 먹었을 때 에너지 효율이 절반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왜 우리가 고구마를 익혀 먹는 것을 좋아하는지, 왜 생식을 하면 체중이 감소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익힌 달걀의 경우 단백질의 소화율은 91 내지 94%입니다. 날 달걀의 경우에는 65% 정도의 소화율을 보입니다. 영양 흡수율이 이처럼 극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가열하면 단백질 변성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열을 가하면 단백질 내부의 결합이 약해져서 분자 구조가 열리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서 흡수가 쉽게 일어납니다. 또 레몬즙은 이 산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고기나 생선에 뿌린 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단백질 변성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변성이 일어나면 소화가 더 잘 됩니다. 마찬가지로 생선과 같은 동물성 단백질도 소금에 절여 말리면 이 변성되어서 소화하기가 쉬워집니다. 우리가 생선 자반이나 쇠고기 육포를 좋아하는 것 역시 우리 몸이 소화시키기 쉽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이 음식을 소화시키는 과정에는 에너지가 많이 소모됩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에게 죽을 쑤어서 주는 이유는 이 소화되기 쉬운 음식을 먹게 되면 소화작용에 소모되는 에너지가 최소화됩니다. 이렇게 하면 몸을 치료하는데 잉여 에너지를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먼 조상들이 익힌 음식을 매일 먹기 시작한 후로 소화기관들의 크기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이 소화기관이 작아진다는 것은 소화 과정에 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줄여서 몸속에 들어온 에너지의 이용 효율을 높아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다른 유인원들에 비해서 이 턱과 치아가 약합니다. 또 위장과 결장을 포함한 소화관 전체의 크기가 다른 유인원들에 비해 작습니다. 인간의 이 위 표면적을 비슷한 체중의 다른 포유동물들과 비교하면 3분의 1 이하에 불과합니다. 이 씹는 치아인 어금니는 신체 크기와 비율로 볼 때 영장류 중에서 가장 작습니다. 또 한 가지 특별한 점은 이 입도 작다는 것입니다. 입이 소화관의 입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인간의 입은 그 체구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작습니다. 여기에 입술까지 고려하면 입 크기의 차이는 더욱 뚜렷해집니다. 인간 체중의 15분의 1에 불과한 고양이의 입의 크기가 사람과 비슷할 정도로 우리의 입은 작습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유인원인 침팬지는 입도 크고 또 입술의 두께가 상당합니다. 이 두꺼운 입술은 많은 양의 먹이를 한 입에 넣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인간에게는 다량의 탄수화물과 지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탄수화물 공급원인 식물은 생존에 꼭 필요한 양식입니다. 만약 탄수화물과 지방이 없는 상황이라면 인간은 에너지원으로 단백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 단백질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일종의 중독 증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단백질 중독이 일어나면 이 혈중 암모니아 독성이 높아지고 간과 콩팥이 손상되면서 탈수 및 식욕 부진을 겪다가 결국은 죽게 됩니다. 인간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단백질의 최대 비율은 전체 열량의 약 50%까지입니다. 나머지는 지방질이나 과일, 곡식, 식물의 뿌리 등에서 얻는 탄수화물로 섭취해야 합니다. 이 마이야르 반응이라는 것이 있는데 음식물을 가열해서 조리할 때 일어나는 반응으로 음식물이 갈색으로 변하는 갈변 현상을 말합니다. 이 고기가 높은 온도의 열을 만나서 노릇노릇해지면 맛있어집니다. 식빵의 겉면에
이 갈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마이야르 반응의 결과물입니다. 이 마이야르 화합물은 자연 상태의 식품에서는 낮은 농도로 발견되지만 불로서 익히거나 이 연기로 거울리는 등 가열 과정을 거치면 그 농도가 매우 높아집니다. 이 구운 고기나 빵 껍질이 갈색을 띠는 것은 바로 이 물질 때문입니다. 이 마이야르 화합물은 인체 내에서 암을 일으킨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인간은 오랜 진화의 역사를 통해 마이야르 화합물에 노출되어 왔기 때문에 다른 포유동물보다 저항력이 커졌다는 이 주목할 만한 논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이야르 화합물이 암의 발병에 이 관여하는지의 실험에 동원된 동물들이 고기를 구워 먹는 동물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할 수가 없으니 사람과 마이야르 화합물과의 관계를 딱 확정짓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 마이야르 화합물은 우리가 먹는 가공식품에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밥을 많이 먹으면 몸이 무거워지는 경우를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위 속에 음식물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몸이 소화의 에너지를 너무 많이 동원하다 보니까 다른 육체적 활동에 사용할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 육체적 활동을 앞두고 있다면 에너지를 보충한다고 많이 먹지 말고 가능하면 적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물은 부드러울수록 더 빨리 소화됩니다. 그리고 음식물을 빠르고 쉽게 소화시킬수록 대사에 드는 에너지가 작아지기 때문에 더 많은 에너지를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과 또 음식을 가공하는 기술은 점점 우리의 비만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식료품을 사려가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곱게 간 밀가루, 더 부드럽게 가공한 음식, 더 높게 농축된 열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오늘은 불에 익힌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